예, 68쪽에 이제 9번 복대리 관한 문제인데요. 갑이 본인이고 이제 을이 대리인인데, 그러니까 대리인이 업무를 자기가 이제 수행하지 않고 병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이제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일단 이 복대리인의 지위와 권한은 요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요. 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면 복대리는 절대로 그 권한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또 하나 조심하실 점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냐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이 선임 행위의 성질은 대리행위라는 거예요? 자기행위라는 거예요? 자기행위죠.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라고 하면 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돼요. 근데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을이라는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아까 질문 나왔었는데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복대리인의 성질은 임의 대리예요, 법정 대리예요? 얘는 뭐예요? 선임이죠. 항상 수권으로 만들어지는 애니까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어요. 언제나 임의 대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면 원칙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죠. 예외가 있었어요. 선임 가능한 경우가 본인 허락, 승낙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요게 있으면 이제 선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임하게 되면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 시킨 거니까 일이 잘못되면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책임은 어느 정도 진다고 했냐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선임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지는 책임이죠. 그런데 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이냐면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에.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명을 했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불성실하다 또는 부적임자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 뭘 안 했냐면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여기까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원칙은 안 되는데 승낙이나 또는이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둘 다 있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승낙을 안 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시험에 한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오엑스요. 틀려요.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선임 가능하고요. 여기에 뭐 승낙, 과, 및 이러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에요. 이건 과실이란 말 생략된 거죠.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무과실 책임이 아니죠. 근데 이 갑이 이 병을 지명을 했어요. 야, 대리인 병 좀 써봐 라고 얘를 지명하는 바람에 선임했다면 이건 본인이 찍어준 애니까 얘가 사고 쳤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본인이 지명을 해줬어도요, 선임하고 보니까 이 여전히 무지하게 불성실해요. 그러면 얼른 본인에게 뭘 해줬어야 되냐면 통지 알렸어야죠. 또는 뭘 했어야 돼? 해임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책임을 져라. 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통지와가 아니라 통지나. 둘 다 할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했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임의 대리예요. 근데 법정 대리는 되게 간단하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무과실, 언제든지 지는 거예요. 근데 줄여주는 경우가 있죠. 뭐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하게 질병 같은 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책임이 뭘로 줄어들어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으로 경감되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고 무과실 책임인데 이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경감. 이게 뭐 전부죠. 내용을 볼게요. 1번부터 보죠. 9번에 1번.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갑의 승낙이 없어도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번? 맞죠.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2번. 정은 갑의 대리인이지 을의 대리인이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복대리인도 상대방과 법률행위할 때 누구를 현명해야 돼요? 본인이에요? 대리인이요? 본인을 현명해야 되는 거고. 3번.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해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라도 을은 정을 해임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 통지나 뭘 안 하면 해임을 안 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4번. 정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그렇죠. 존재에 의존하고. 5번.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하여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정에 대한 선임 감독을 게을리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번은? 5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지명이에요. 지명. 그럼 지명에 의한 경우면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틀리죠. 지금 원래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지는 건데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지지 않고요. 언제만 지냐면 그렇죠. 통지나 해임, 불성실 부적임을 알면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을 때만 책임을 지죠. 5번 이해되셨어요? 네. 5번 틀렸고 그다음에 10번. 갑으로부터 5억 원의 토지 매수를 부탁받은 임의대리인 을이 갑의 허락을 얻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일단 선임 절차에는 하자가 없어요. 허락이 있었고요. 병은 매수의 가격이 5억 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정의 토지를 조속히 매수하기 위하여 정과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 복대리는 권한 내 행위를 한 거예요? 권한 초과요? 권한 초과한 거죠. 복대리는 절대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가면 무권대리고. 자, 갑을병정 법률관계 옳은 것인데 1번. 을은 갑의 이름으로 병을 선임한다. 자기 이름으로. 을은 자기 이름. 을의 이름인 거죠. 갑의 이름 틀렸고. 2번. 을은 갑에 대하여 병의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라고 해야죠. 3번. 병은 을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지금 병은 복대리인이잖아요. 얘는 해지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해지할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별도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그건 누구 동의를 얻어야 돼요? 본인 동의를 얻어야죠. 대리인이 동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3번이 옳은 지문. 그래서 을의 동의가 있어도 해지할 권한은 없고요. 오른쪽에 4번. 만약 을이 사망하더라도 병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히 소멸하고요. 5번. 정과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권한 외 행위이므로 정이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이행 책임을 면하게 된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권한 초과했죠? 상대방이 어떻대요? 선의무과실이에요. 그럼 뭐가 성립합니까?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한 게 복대리와 표현대리 관련해서 물어보면 복대리의 경우에는 무조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11번. 표현대리에서 틀린 것인데요. 1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과 반드시 같은 종류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에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거죠.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고요. 본인은 전적인 이행 책임을 져야 합니다. 2번 답이고요.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 여부는
계약 성립 당시에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판단 시점은 언제라고 했냐면 계약 성립 시 대리 행위 시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객관적 판단 맞고 4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및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에 적용 안 되는 건 뭐야? 125 대리권 수여 표시, 수권 들어가는 건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고 5번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본 대리권이 최소한의 요건이죠. 우리가 이거 항상 본 게 대리 행위를 한다는 것은 현명을 한다는 거예요. 현명.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그럼 유권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고요.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죠. 지금은 무효인데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소급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고 늘 우리가 할 때마다 본 게 무권 대리라는 것은 현명을 한 거였어요? 안 한 거예요? 현명을 했는데 대리인 행세를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남의 것을 처분하면 그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권 대리와 무권리자는 현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무권리자가 행위한 것을 권리자가 뭐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럼 권리자가 추인하게 되면 이건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한 것과 똑같이 다루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무슨 말이 됐죠?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게 되면 이제 이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인정이 되어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렇죠? 소급효가 있죠? 우리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한다고 했냐면 처음부터. 그거랑 똑같이 다루는 거니까 구별되셨죠? 예. 제가 제 형 집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내가 울 형의 대리인입니다. 위임장 위조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럼 저 뭐 한 거야? 여기서 뭘 한 거예요 지금? 무권 대리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제가 형 부동산을 위조해서 서류 위조해서 제 이름으로 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럼 지금 뭐 한 거예요? 현명 안 한 거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잖아요. 근데 제가 위조해서 팔아먹었는데 제 형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뭐 돈 필요했냐? 잘했어 라고 추인해 줍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은 그때 새로운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똑같이 다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권 대리는 다시 표현 대리하고요. 협의의 무권 대리로 나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광의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로 나눴는데 표현 대리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125조, 126조, 129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월권 대리, 멸권 대리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거 구별의 실익은 어차피 표현 대리도 유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 대리에 들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눴냐면 무권 대리지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고 왜 져야 되느냐? 소위 법정 외관 책임이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법률이 정했어요. 외관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인하게끔 외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외관 형성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겠다고 법률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본인이 책임을 져라. 누구를 위해서 지라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이 표현 대리는 오로지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한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한다고요? 상대방. 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주장할 이유도 없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무권 대리니까 본인은 원하면 얼른 뭘 하면 돼요? 추인하면 되지. 얘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전득자예요. 그러니까 요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전득자가 주장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안 돼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갑, 을, 병 나오면 오로지 병이고요. 병이 정한테 팔았다. 정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본 관련 판례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느냐라고 물으면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를 주장했다면 이 안에 표현대리가 들어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조금 전에 질문으로 나온 것처럼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이건 뭐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을 조절해주는 과실상계는 적용될 수 없는 거고 전적인 이행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표현대리인의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적용돼야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표현대리는 법률행위가 반드시 유효해야만 적용되느냐 아니면 무효라도 적용되느냐 묻는 거죠. 반드시 유효되고요. 무효면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죠. 왜 그렇다고 했냐면 이게 무효면 표현대리라는 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건데 이게 무효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질 수가 없겠죠. 반드시 유효해야 되고요. 무효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우리 135조 책임. 이게 뭐였어요 이거? 135조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당신이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해라 라고 묻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합니까? 상대방. 그게 이제 135조 책임인데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135조 책임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나오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좀 나올 건데 근데 이 135조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돼요? 물을 수 없을 때만 한다고 해요. 물을 수 없을 때만. 그럼 표현대리면 누구한테 물으면 돼요? 본인에게 물으면 되기 때문에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 판례는 아니고 통설의 입장이고 한번 출제된 적은 있고요. 정리되셨죠? 네, 이 표현대리고 특히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시험에는 126조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예요. 수여 표시. 그러면 뭐가 들어? 수권. 그러면 얘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될 수가 없죠. 6조와 9조는 임의 대리뿐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돼요. 그리고 대리권 수여 표시의 방식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꼭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126조는 좀 봐야 되는데 (126조는) 월권 대리예요. 그럼 월권 대리면 최소한의 요건은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근데 을이 기본 대리권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행위를 했고요. 상대방은 을에게 그것을 초과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선의 무과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간다. 이게 이제 126조의 표현대리예요. 권한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월권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한을 넘으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근데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에게 선의 무과실의 사유가 있으면 그게 이제 월권대리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 지문에 사례가 나왔는데 뭐 을이 권한을 넘어서 법률행위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표현대리를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무권대리부터 나와야 돼요. 무권대리. 이게 월권대리로 본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없이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무권대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시험에서 다른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도 출제가 됐냐면 광의의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를 제외하면 표현대리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광의의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를 제외하면 표현대리가 된다. 그렇죠.
얘 더하기 얘는 얘잖아요. 그럼 얘 빼기 얘는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두 종류예요. 표현대리랑 협의의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표현대리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나머지는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그 책임지는 거 세 가지가 125조, 6조, 9조인데 얘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현명을 했는데 권한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일단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권대리로 가는 거지 바로 표현대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뭐로 가는 거고요. 표현대리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그건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무권대리 사례가 설명되고 괄호해놓고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뭘 묻겠다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죠. 뭐 구별해 두시고. 자, 기본 대리권은 있었고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초과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판례가 갑이 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내 부동산이 등기가 안 돼 있으니 등기 좀 해줘라고 등기 신청의 권한을 줍니다. 근데 서류를 받아서 등기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매매했다, 대물 변제했다. 권한 초과죠.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등기 신청 행위, 등기 신청 권한은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의 행위죠. 그건 국가 기관과의 문제예요. 근데 매매나 대물 변제라는 건 개인들 간에 벌어지는 사법상의 행위가 돼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 권한인데 사법상 행위를 했다. 이게 월권 대리가 되느냐? 즉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느냐죠. 요구해야 하네? 상관없어요.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권한이 초과되면 월권 대리가 성립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기본 대리권 속에 공법상의 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봤던 거 법정 대리. 법정 대리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125조만 안 되고 둘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봤던 게 뭐 있었냐면 일상가사 대리, 부부끼리 인정되는 일상가사 대리 권한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이걸 초과했을 때 상대방에게 별도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26조가 성립이 되고요. 또 복대리. 자, 복대리의 경우에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이거 특히 자주 출제가 됐는데 이거였어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는데 근데 소멸된 다음에 소멸되었던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권한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조로 간다고요? 126조. 예전에 제가 임대차할 대리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그 후에 제가 소멸된 다음에 임대차를 그냥 했으면 몇 조가 되는 거예요? 129조죠. 근데 임대차에 대한 대리권이 소멸된 다음에 아예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예전 권한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몇 조가 된다고요? 126조. 그럼 126조가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기본 대리권이라는 거예요? 129조. 표현 대리가 기본 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게 네 가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거 인장교부. 인장교부도 특정 법률 관계에 기초하면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고 뭐랑 비교하셔야 돼? 인감증명서만. 인감증명서만 교부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실행위는 대리가 적용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건 원칙적으로 안 돼요. 물론 예외는 있다 그래서 예외. 예외는 어떤 경우에 예외가 있냐면 사자. 사자는 사실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 사자는 대리인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자의 경우에 상대방이 그 권한을 믿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특별한 얘기 없으면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월권 대리가 성립하려면 뭘 했어야 돼요? 현명. 만약에 현명하지 않으면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 처분행위죠. 우리가 봤던 판례가
갑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 대차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준 거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 잡히고 돈 좀 빌려와라 라고 얘가 대리권을 줬는데 그럼 서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서류를 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합니다. 등기를 하고 팔았대요. 그러면 담보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집을 팔았다면 월권이야. 권한 초과인데 이 경우에는 126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팔았다면 팔 때 누구 이름으로 판 거야? 자기 이름으로. 그럼 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고 하나만 더 보면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선의 무과실이 되는데 판단 시점 중요하죠. 언제가 기준이에요? 대리 행위시. 대리 행위시가 기준이고 나중에 알게 된 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계약할 때는 얘한테 매매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선의 무과실인데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매매할 권한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알게 된 병이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상관없다고요. 언제만 몰랐으면 돼요. 행위시. 계약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126조고 표현대리에서는 가장 흔하게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자, 지문 계속 볼게요. 69쪽에 12번이죠. 12번 옳지 않은 거 틀린 건데 1번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효. 강요점에서 무효예요. 무효면 적용 안 되고 2번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은 표현대리권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틀렸죠? 될 수 있고 3번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129조에서 넘어가면 6조가 되고 4번 본인의 직함, 명칭, 상호 등의 사용 허락 또는 묵인도 대리권 수여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 표시엔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자기 직함을 쓰는 것을 사용하는 걸 허락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름을 쓰라고 대여해 주었다든지 이런 것들 다 인정될 수 있고요. 5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13번 옳은 것입니다. 1번 125조 소정에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있어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위임장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번 틀렸죠.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그렇죠? 묵시적이라도 상관없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제3자는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득자도 포함될 수 있다. 전득자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로지 직접 상대방만을 위한 제도라고 했죠. 자, 3번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만으로는 대리권 수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3번 맞고요. 4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과실상계는 적용 안 되고 5번 129조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안 되는 건 뭐라고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고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도 법정대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63쪽에 기출문제 볼게요. 63쪽에 4번. 자, 4번 보시면 표현대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틀렸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틀렸죠.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고요.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포함된다. 3번은 맞죠? 네. 복대리하면 항상 표현대리 된다고 했고 4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틀렸죠?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고. 5번.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에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이거 자주 나오는 거였죠. 129조에서 넘어가면 126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표현 대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죠. 협의의 무권 대리는 매년 출제돼요. 매년. 갑이 본인이고요.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을이 이 집 아들인데요. 대리권 없이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 방에 가서 각종 등기 서류 훔쳐 위조하고 내가 울아빠 대리인이다 이러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느냐? 져야 안 져요? 안 줘 상관없죠.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라 협의의 무권 대리니까 본인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 그럼 마음에 들면 자기 법률 행위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원하면 얼른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돼요. 추인. 그리고 얘는 뭐 할 수도 있냐면 거절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두 가지가 있었죠.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었고. 자, 그럼 본인이 무권 대리인 법률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 계약은 유효가 되는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냐가 중요하죠. 추인 시부터예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물론 뭐 조급해서 유효한데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소급효가 있다는 건 절대적으로 인정해 줄 이유는 없으니까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특약이 더 우선하다. 그래서 법에서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고요. 거절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자, 상대방도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는데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었죠. 철회권, 끝장내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건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요? 선의자만. 최고권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선악불문이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최고를 했는데 최고 기간 동안 확답을 안 해요.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이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꼭 기억하실 점은 최고 기간까지 확답을 받아야 돼요? 발하지 않으면요? 도달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죠.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발신주의로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 최고에 대한 확답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3개였잖아요. 무권대리, 제한능력자, 채무이수. 그러니까 이 중에 시험범위 들어가는 게 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본인은 원하면 추인하면 돼요. 보통은 이제 누구한테 추인하냐면 상대방한테 추인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는데, 근데 꼭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 할 수도 있다고 했냐면, 그렇죠. 정한테 팔았다면 승계인, 요 승계인에 대하여 추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승계인 모두에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한테 하면이야 확정적 효력이 생기겠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거 가지고 얘한테 주장할 수는 없죠. 집에서 우리 아들 잘했어 이렇게 추인한 걸 얘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거 가지고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는 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이 안 때부터죠. 상대방이 안 때에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이 말 나오면 뭘 꼭 확인하셔야 되냐면 얘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우리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갑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모르고 철회했답니다.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누구한테 추인했다고요? 무권 대리인. 그러면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얘한테 생기려면 얘가 알아야 되는데 얘가 모르고 철회했다라고 하면 어느 게 우선한다는 거예요? 철회가. 그럼 계약은 이행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추인이라는 것은 갑이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뭐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런 말로 하면 틀려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단추인이고, 그러니까 단독 행위니까 이 추인에는 뭘 붙이면 안 된다고 했냐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추인을 하려면 이 계약을 그대로 추인해야지 만약에 일부만 추인하거나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는 아니죠.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유효가 되니까. 그래서 언제는 아니고 일부만을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원칙은 무효야. 동의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추인은 당연히 방식의 제한은 없죠. 그래서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이 되려면 뭔가 적극적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뭐 하거나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또는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를 받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시간 좀 달라라고 기한 유예를 요청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 행위가 들어가면 추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조심하실 점은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방치했다. 또는 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또는 뭐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다. 이건 전부 다 가만히 내버려 둔 거니까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확인해 두시고. 자, 그리고 시험에 또 잘 나왔던 게 뭐였냐면 이 집 아들이 아버지 집을 대리권 없이 팔아먹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얘가 아버지를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을이 거절권을 행사하면서 등기를 말소해라. 그리고 땅 사용한 거 지료를 부당이득으로 물어내라 라는 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지가 팔아먹고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상 금반원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자, 이게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주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이어서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얘한테 책임지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가 아니니까. 표현 대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책임지세요는 못하고요. 책임 좀 져줄래요? 라고 뭐 한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알았어 내가 할게 라고 추인하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야. 근데 나 안 해 라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럼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니까 더 이상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돼? 얘한테 물어야죠. 대리권 증명해봐. 없어 그러겠죠. 무권 대리니까. 그러면 당신이 책임져.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135조의 책임. 135조 책임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야. 그러면 당신이 했으니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권자가 누구예요? 상대방의 선택. 예전에는 이 선택권자 바꿔가지고 시험에 많이 냈었죠. 무권 대리인한테 뭐 얘한테는 선택권을 줄 이유가 없고요. 상대방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을 묻게 되는 병은 선의 무과실에 되겠죠. 뻔히 대리권 없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나중에 새삼스럽게 네가 책임져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때는 선의 무과실일 때만 물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최근 들어 제일 중요한 게 이 135조 책임을 지게 되는 무권 대리는
제한 능력자라도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요. 요즘엔 이게 많이 나와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다 또는 피안정 후견인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자에게 이행 또는 배상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이제 정리하면 이 135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철회를 하고도 물을 수 있어요? 철회하지 않았어야 돼요? 철회하면 안 되죠. 철회하면 계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이행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얘는 철회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은 추인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야죠. 본인이 추인하면 누가 이행을 합니까? 본인이. 그럼 얘한테 물을 수 없다고 했죠. 아까 우리 표현대리 얘기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본인에게.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묻는 책임의 내용은 이행 또는 배상인데 선택은 상대방이 하고요. 그리고 책임을 추궁당하는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재 볼게요. 64쪽부터 기출문제부터 계속 볼게요. 이어서 5번. 5번 보면 이제 옳은 것입니다. 1번.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바로 정답이죠.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동의가 없으면 무효고요. 2번.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뭐가 틀렸어요?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고표가 처음부터. 3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앞에 부분에 지금 누구한테 했다고 했어요? 상대방에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에게 안 하면 상대방이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상대방은 모르니까.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요? 안 때부터. 근데 지금 보시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안 때부터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나왔죠. 철회는 언제만 해요? 선일 때. 안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안 경우에도 최고는 할 수 있어요. 최고는 되는데 철회는 안 되고. 5번.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랑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했는데 대리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잘못한 건 없어요. 사기당했으니까. 그러면 135조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져야 돼요. 그래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135조 책임의 법적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니까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5번 틀렸고. 자, 6번 계속 볼게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의 측에 반하는 거고요.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번은 뭐 너무 어이없어서 좀 당황스럽죠. 예. 당연히 병한테도 할 수 있고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뭐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답은 2번이고요.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귀속된다. 당연한 거죠. 추인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하는 것이고 그 무권대리 행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누구한테 했어요? 을이니까 무권대리. 그러면 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이 병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했대요. 그러면 병에게 효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고요.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고 돼 있죠. 그럼 이제 본인에게 책임 못 물으니까 이 무권 대리인에게 묻는다. 135조 책임이에요. 근데 이 책임을 물으려면 무권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미성년자라고 돼 있죠.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얘기고.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70쪽에 14번이에요. 70쪽에 14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기억. 무권대리행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맞죠? 철회니까 언제만 하는 거예요? 선일 때만. 그 다음에 니은. 무권대리행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행위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죠. 원래 소구표가 있는데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특약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원 원칙이나 신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 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최고죠. 최고. 최고니까 선악불문이죠. 안 경우에도 최고할 수는 있고요. 안 경우에 철회는 안 되는 거고. 미음.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무권대리 추인은 안 되고요. 비읍.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추인이 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대요. 추인이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둔 거 가지고 추인되지는 않는다라고 했고,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한 무권대리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효력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2번.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뭘 말하는 거예요? 추인하려면 다 해야지.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틀렸고요. 3번. 본인이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무권대리. 그럼 이제 135조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무권대리인이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 무권대리는 상대방 선택에 조차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뭐가 틀렸어요? 피한정위. 그러니까 지금 이 135조 책임은 이 무권대리인이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제한 능력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번. 무권대리 행위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의 직접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 승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번 옳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은 추인은 방식의 제한이 없고요.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 모두에게 할 수 있다. 5번. 무권대리 행위가 추인된 경우에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구표가 있죠. 자, 16번. 을은 대리권 없이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자, 누구한테 했어요? 을이니까 무권대리에게 한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몰랐다면 할 수 있고 알았다면 그때부터 못하는 거고요. 답은 1번이고 2번 을이 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건 표현 대리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대리권 없이 팔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예요. 근데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표현 대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협의의 무권 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책임져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책임 안 지고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거절권 행사하면 되니까. 3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알면서도 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묵시적 추인이죠. 이행을 받았고 4번 을이 위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을은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135조 책임은 제한 능력자는 지지 않고요. 5번 갑의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는 점 조심하시고요. 갑에게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17번 을은 갑의 X건물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다. 틀린 건데 1번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뭐라고 했어요? 발하지 않은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2번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을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했다. 누구한테 했어요? 무권 대리인. 그러면 갑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병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알아야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병이 갑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게 X건물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권 대리잖아요. 근데 돈 달라고 해서 본인이 돈 받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추인이죠. 추인. 그럼 추인하면 이건 유효이기 때문에 등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4번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X건물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을이 병이랑 지금 매매계약을 했잖아요.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이 이거를 지금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팔았다고? 정한테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무권 대리인 법률행위를 뭐 했다고요? 추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인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한 계약이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얘한테 팔기 전인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 볼 수도 있어요? 정의. 그래서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정의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고. 5번. 병은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랬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최고권은 선악불문이고 철회권은 선의자만 하는 거죠. 네. 쉬었다가 볼게요.